목요일 저녁. 에휴, 진짜 그만두든가 해야겠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은 이상한 사람이 왔더라. 음식은 말끔하게 비워놓고는 맛이 있네 없네 하잖아. 마음에 안 들었으면 먹질 말아야지. 안 그러니? 어? 그쵸? 다 먹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한대요? 안 그래도 네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식사 시간에 난리를 쳐대니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우리 엄만 사장님이라도 눈치 보였을 텐데. 오늘도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냥 털어내고 힘내세요. 에휴,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오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니까. 음, 엄마, 그럼 바쁘면 좀 잊혀질까요? 아무래도 신경 쓸 곳이 있으면 좋긴 하지.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인사하러 온 사람 있잖아. 무양심이었던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아빤 영 맘에 안 들던데.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걸요? 아빠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자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남자는 같은 남자고 보면 잘 알거든. 너 마음고생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 하긴 걔가 가족이 많이 얽매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긴 한데 앞으로 저랑 결혼하면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 나이 먹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만나보는 거지.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파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혹시나 이혼하더라도 요즘은 흠이 아니잖아. 하긴 우리처럼 처음부터 잘 사는 부부 흔하지 않지. 그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거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하고. 그럼 인사하러 올게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 주말에 식당 휴업일 아니에요? 딱 날도 좋은 거 같은데. 으이구, 쉬는 날이 아니더라도 쉬어야지. 그래, 우리 사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는데 말이야. 네, 그럼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그 주 주말. 긴장이 너무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이제 긴장 풀어도 되지 않을까? 너도 나중에 우리 엄마 만나면 똑같이 긴장할 거면서. 청심환 또 하나 먹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부모님은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셔서 너라면 마음에 쏙 들어 하시리라 생각해. 그랬으면 좋겠어. 다녀왔습니다. 이쪽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무양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셔. 안녕하십니까? 무양심입니다. 목청도 좋구나. 자자, 들어와서 앉아요. 내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했는데 마음에 들까 모르겠네요. 자네, 우리 유정일 그렇게 사랑하나? 네, 사랑합니다. 그 대답은 시원해서 좋군. 사실 우리에겐 하나뿐인 딸이라 보내는 게 언제나 마음에 걸려. 금지우겹으로 키웠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빠도 참, 내가 자주 방문하면 되지. 그리고 주말마다 가서 엄마 일 도와드릴 건데요.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됐어. 결혼하고 나면 네가 좀 꾸리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친정 자주 오는 거 안 좋아한다. 나야 네 할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붙어 살았던 거지. 진짜? 할머니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야? 네 할머니는 나보다 네 엄마를 더 좋아했다니까. 이렇게 아니지 참. 그래서 무양심군. 우리 유정이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이면 좋겠어요. 워낙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많잖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정이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마음씨가 곱고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유정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난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하신다고 한들 생활 패턴이 다른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룬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그 고부 갈등이 쉽게 유발되기도 해요.
그럴 때 무양심구는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하네요. 엄마도 참 어른이 잘해주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 여기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잖아. 애도 참,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 솔직히 네가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아픈 건 싫구나. 유리구슬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인 만큼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가 너무 심도 깊게 물었나 보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닙니다. 솔직히 두 분께서 걱정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소중하게 키우신 따님인 만큼 저처럼 모자른 사람에게 보내기 힘드셨을 겁니다. 모자르지 않다니까 그러네. 유정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식사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날 저녁. 그럼 조심히 가세요. 종종 볼 수 있는 거죠? 네, 인사드리러 자주 오겠습니다. 유정이 너도 나오지 말고 오늘은 부모님이랑 있어. 혼자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고 집에 가면 바로 연락 줘. 그럼 아버님, 어머님, 가보겠습니다. 애가 성실해 보이고 괜찮네. 근데 우유보다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너야 딱 잘라서 얘기하는 타입이니까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걱정되는구나. 괜찮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괜찮긴 한데 일단 준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란 거 말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요.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 엄마 딸이 생각보다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거 알면서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지. 한 번쯤은 의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언제 저쪽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니? 다음 주 주말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도 잡아야 하고 말이에요. 언제로 하는 게 좋을런지. 우리야 잡아도 휴무내면 되니까 무양신구 어머니에게로 맞추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참갈 때 빈손은 아닌 거 알고 있지? 어, 그러고 보니 걔 빈손으로 왔죠. 아휴, 제가 가져가는 거 보면 아차 싶겠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꼭 사와야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주 주말. 안녕하세요, 엄니. 엄마, 유정이 왔어. 인사했는데 좀 받아주지. 난 결혼 허락 못한다고 했지?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온 거니? 유정이가 얼마나 착하고 능력 있는데요. 이 나이에 한 회사 과장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데요. 어머니,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해왔어요. 소고기라서 냉동고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고? 왜 양심이인 거니? 배려심이 좋아서요. 전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양심인 제가 일을 해도 된다고 말해줘서 부담이 덜했어요. 그럼 결혼해서도 직장을 다니겠단 거니? 여자면 집안일을 해야지. 집안일은 같이 하면 되죠. 요즘에 혼자 벌어서 얼마나 먹고 사나요? 같이 일해야 훗날 아이가 생겨도 그만큼 양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은 둘이 같이 꾸려나가는 건데 한 사람만 노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이 부분은 우리 둘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야. 요즘 세상에 독박이란 게 어딨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혼자 살아야 할걸? 너는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 결혼을 하면 시댁에 와서 밥도 차리고 해야 할 텐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만약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싫으실 것 같다면 일찌감치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고생하다가 직장을 얻은 건데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야?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 난 결혼 허락 못해. 엄마,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엄마랑 절연하는 수가 있어. 얘가? 너,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네가? 몰라,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다음 주에 유정이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 가질 거니까. 어머니, 상견례는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한식당에서 하려고 해요.
처음 다 같이 인사하는 자리인 만큼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놨어. 가게에서 하자고 하니까 처음엔 얼떨떨한 얼굴을 하셨지만 굳이 예약할 필요가 없다고 좋아하시더라고. 다행이요. 아, 엄마는 설득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모셔가 봐야지.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일주일 동안 내가 더 잘해보도록 할게.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널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날 미워하지 말아줘. 내가 왜 널 미워해. 그런 걱정하지 마. 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기분 나빠할 텐데 넌 정말 날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기쁘다. 널 좋아하지 않으면 결혼이란 걸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조금만 힘내줘. 나도 어필하고 있으니까 곧 엄마도 널 좋아하게 될 거야. 고마워.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난 자야겠어. 너도 푹 쉬고 주말에 봐. 그 주 주말. 많이 떨리니? 안절부절 못하는 거 봐. 당연히 걱정되죠.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신경이 쓰이는걸요? 마음에 안 들어한다고? 혹시 인사로 갔을 때 잘못이라도 했어? 그냥 가부장적인 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이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이 맞을 순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노력 많이 해서 어머님 마음에 들어가야죠. 어머,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네.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야.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과연 네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 작던 공주가 이렇게 잘했을 줄이야. 그래, 네 엄마도 처음엔 힘들어 했었어. 고부관계는 고부가 모두 노력해야 변하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여기서 상견례를 한다고? 여기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예약한 거야?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 먼 길 오셨지요? 양심군도 반가워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정이 아빠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장 오실 텐데 식사부터 해요. 이모님, 부탁드려요. 전에도 와봤었는데 역시 사람이 많네요. 주말은 몇 주 전부터 찬단 말이 있던데 어떻게. 부끄럽지만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음식엔 소질이 있었던 건지 많은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어머, 사돈께서 식당을 운영하실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고급 식당이라니. 그래서 유정양이 예의 바르고 착한가 봐요. 아, 어머님 접대 말씀드렸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나 같은 경우 집안일을 했던 사람이라 당연하게 여자는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심이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주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성별에 따라 역할이 나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땐 미안했어요, 유정양. 괜찮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정이가 이런 시댁 어른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네요. 둘이 결혼한다는데 걱정이 한결 덜어진 기분이 드네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둘 다 외동이라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집이야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집은 제가 그동안 모은 게 많아서 반반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게다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 있어서 최대한 이용해 볼 생각이에요. 엄마, 결혼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해 볼까 싶어. 여름에 야외 스몰 웨딩으로 해볼까 싶거든. 너도 나도 결혼식 빌리는 만큼 특색이 있잖아. 뭐? 스몰 웨딩이라니? 양심이가 사촌이 외곽에서 카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원도 넓고 카페 자체가 이뻐서 대관으로 진행해볼까 싶어요. 식사는 엄마랑 아빠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고요. 여기 주방장님이 엄마한테 배우셔서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여기 음식을... 그래, 맘대로 해. 근데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려고? 엄만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유정이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솔직히 그런 걸 조율하려고 상견례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이들도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도 얘기를 들어보니 둘이 생각해놓은 구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 인생인데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이랑 가전제품, 가구는 반반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재산 요건에 맞게 준비해볼 생각이에요. 혼수나 예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 친구들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 결혼이 부모들 돋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엄마도 수긍해. 우리가 잘 살겠다고 한 선택인데 굳이 비싸게 준비해야 돼? 어이가 없어서. 혼수랑 예단이 없는 결혼식이 어딨니? 조절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일단 저희도 예산이 있다 보니 줄일 부분이 있다면 그걸 그쪽으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뭐, 그러든가. 잠시 후. 아, 엄마랑 아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원래 상견례가 이렇게 짐 빠지는 건가요?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니? 근데 걱정이구나. 잠시 얘기를 해봤지만 생각보다 권위주의적인 사람 같더라고.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번 일 사고하신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예의는 있는 것 같으시던데. 딸,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몰라. 엄마랑 아빠 둘 다 무섭게 왜 그래요? 에휴, 사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전에 와서 진상 부렸던 사람이 사돈이 있더라고. 그때 내가 응대했던 걸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전에 CCTV를 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얼굴이랑 똑같았어. 게다가 아까 와서 그랬잖니? 온 적이 있다고. 우리한텐 당장 안 그래도 다른 곳 가서 진상을 부릴 수 있단 말이니 걱정이 되지. 에? 엄마랑 아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어차피 파혼이랑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 서로 조율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끝내면 되는 거지. 엄마, 고마워요. 오이루. 우리 집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출퇴근이 멀면 힘드니까 중간 지점 어때? 보니까 생각보다 매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 사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전세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주말에 집 보러 다니는 건 어때? 집이 정해져야 인테리어랑 가구 같은 거 알아볼 것 같은데. 좋지. 그러고 보니 디자인하는 거 좋아하지? 응. 새로운 공간 꾸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집 구하고 나면 도면부터 구해야겠다. 아, 나 어떡하지? 방금 과장님께서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시네. 내일은 시간 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집은 다음 주 주중이나 주말에 봐도 될까? 응, 어차피 급하게 할 건 아니니까. 아, 5개월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 그럼 난 엄마 식당에 일 도와드리러 가야겠다.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갈 텐데. 다음에 도와드리러 같이 가자. 이제 가족인데 나도 한 손 거들어야지. 너무 좋지? 엄마랑 아빠도 좋아하실걸? 물론 직원들이 많지만 손이 하나 더 생기면 그렇게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 응. 아, 그럼 출장 준비해야겠어. 하고 올게. 응? 빠지는 거 없이 잘 챙기고 와. 다음 주 주말. 와, 집이 진짜 괜찮다. 사장님,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긴 했지만 여기처럼 상태가 깨끗한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사시던 분들이 이민을 가시게 돼서 급하게 내놓으셨어요. 전세는 2억 4천 정도로 원하시네요. 괜찮은 것 같지? 대출을 좀 받으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여기로 가게 예약하는 건 어때? 그럼 저희가 할게요. 일단 일부만 보내드리고 나중에 전액하면 되는 거 맞죠? 예. 그럼 가서 서류 작성할까요? 이분들도 신혼을 여기서 시작하셔서 그렇게 성공하셨거든요. 좋은 일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집 구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소개 많이 할게요. 마음에 드는 곳 찾아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때가 기다려져. 한 달 후. 이제 드레스만 정하면 되는 거지. 생각보다 설레서 그런가. 우리 빨리 준비한 것 같아. 결혼은 3달 좀 더 남았는데 빠르다. 그치? 청첩장도 이제 나올 텐데 얼른 집에 도착하면 좋겠어.
이유정님, 오셔서 피팅해 볼게요. 네.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 어머, 신부님. 몸매가 워낙 좋으셔서 옷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좀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잘 맞으셔요? 감사합니다. 그냥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필라테스 다니고 있거든요. 아마 그 덕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조금 노출이 있는 거 아닐까요? 살짝 부담스러운데. 요즘 이 정도는 입으시더라고요. 만약 불편하시면 레이스를 목까지 올릴 수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드레스입니다. 와, 유정아, 너 너무 아름다워. 정말? 고마워. 사실 많이 파이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했거든. 이뻐서 좋긴 한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신부님, 그런 다른 옷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머메이드 라인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메이드 라인 자체가 아무래도 몸매를 부각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역시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네가 내 신부가 된다는 게 너무 설레. 난 앞에 거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유정이 네 생각은 어때? 음, 다음 거 입어보고 싶어. 사실 편한 건 지금 입고 있는 거라서. 그럼 세 번째 드레스 입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한 명의 천사 같아.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이뻐? 그렇게 좋아해주니까 기분 좋은 거 있지? 아, 혹시 여기서 귀걸이도 할 수 있나요? 예물로 준비하시는 거면 협력권 기회를 맺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하셨다고 하면 일부분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샵을 잘 찾아온 것 같아. 이참에 예물 보고 가는 건 어때? 옷이랑 같이 보면 좋지. 어울리는 액세서리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 너무 좋아. 1시간 후. 딸, 혹시 바빠? 응? 지금 양심이랑 드레스 고르고 집에 가려고요. 무슨 일 있으셔요? 아니, 그게 사돈어른이 손님들 모시고 온 거 있지? 어머님이요? 그럼 가게로 갈게요. 어차피 이제 할 게 없어서 가게 도와드릴까 했거든요. 안 같으면 내가 하겠는데 사돈이라고 소개까지 해버리시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 솔직히 한 번 진상을 부렸던 분이라 더 걱정되는 것 같아. 일단 제가 갈게요. 혹시 엄마 힘들게 하면 그냥 내보내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가는데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았어. 차 조심해서 오고 아빠랑 일단 응대해 보도록 할게. 잠시 후.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님네는 어디 계세요? 지금 룸에 계시는데 이것 봐. 벌써 이렇게나 드셨어. 무슨 술을...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가 고생이 많어. 그럼 이거 들어가야 할 음식인데 전달 가능할까? 물론이죠. 어차피 엄마 도와주러 온 것도 있는걸요? 우리 딸 덕분에 힘이 난다니까. 혹시 뭐라고 하면 바로 나와. 아빠가 알 테니까. 네? 음식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가 왜 여기 있니? 이럴 게 아니라 양심이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이쪽이 큰 집 어른들이니까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양심이 여자친구 이유정입니다. 미리 오신다고 하셨으면 와 있었을 텐데요. 제가 얘기를 방금 전달받아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주문하신 음식들이에요. 이번에 양심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니 아가씨가 참하게 생겼네. 근데 식당에서 이러는 거야? 몸 다 버리겠어. 아, 여기가 부모님 가게라서 주말엔 도와드리러 와요. 직원들이 많아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손이 이것저것 많이 가거든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예정아, 오늘 드레스 봤다면서? 마음에 드는 건 골랐니? 네, 양심이랑 봤는데 이쁜 게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울리는 걸로 선택했어요. 그래, 양심이가 봤다면 믿을만 하지. 걔가 미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그럼 일 보렴. 우린 식사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준비해주고. 네, 어머니. 그럼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 조카 신부가 이렇게 참한 줄은 몰랐네. 게다가 여기 그렇게 비싼 곳이라는데 괜찮겠어? 에이, 괜찮죠. 시댁 가족들 왔다고 대접도 이렇게 해주는데요.
종종 여기 와서 식사하셔요. 제가 잘 말씀드려 놓을게요. 역시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니까. 1시간 후.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입에 맞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먹었죠. 역시 고급 한식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더라고요. 조카 며느리가 이렇게 참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행이에요. 사돈 잘 둬서 가족들한테 한턱 내고 좋았어요. 덕분에 배가 든든하게 찼다니까요. 종종 집안 어른들 오실 건데 지금 차림만 해주세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할게요. 그럼 사돈 어른, 여기 계산서요. 예? 돈이라뇨? 사돈 가족이 왔는데 설마 돈 받으려고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식당에 와서 음식을 시키셨으면 당연히 돈을 주셔야죠. 갑자기 오셨는데도 저희가 자리 빼드렸음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양심이 집안 어른들이 왔는데 설마 돈 받을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가 초대했던 것도 아니고 예약 없이 무작정 오시지 않았나요? 게다가 사돈 어른께서 드신 음식이 자그마치 200만 원어치예요. 그걸 저희가 메꿔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공짜가 아니었어? 모르겠어요. 애초에 돈 받는 말이 없었잖아. 그럼 식당에서 음식 시켜놓고 돈을 안 낼 생각이셨나요? 이용하시는 시간 내내 우리 주방장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 정도는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네요. 조카 며느리, 네가 얘기해봐라. 네 시댁 어른들이 오는 자리에 돈을 받아야겠니? 내셔야죠. 애초에 안 낼 생각을 했던 게 문제 아닐까요? 뭐야? 참,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음 됐다고 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야, 결혼하고 싶다면서. 근데 지금 이게 시댁한테 하는 행동이니? 그러니까 내시면 깔끔하잖아요. 공짜로 줬다고 생각하면 되잖니. 그깟 음식이 얼마나 한다고 돈을 달라 말라야? 그깟 음식값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결혼이요? 어머니 행동 보니까 괜히 했다가 평생 고생할 것 같네요. 적어도 상식이란 게 머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뭐야? 어이가 없네. 에이, 그걸 이제 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지. 안 되겠다. 나랑 얘기하자. 네가 이러고서 결혼하면 멀쩡할 줄 알아? 그놈의 결혼. 아줌마, 나도 당신처럼 막무가내 진상 손님을 어머님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5명이 왔는데 200만 원이라. 아줌마, 많이도 쳐드셨네요? 뭐야?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날 조금만 참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됐어요. 내가 더러워서 결혼 안 해요. 전에도 우리 가게 와서 진상 부리고 가셨죠? 어머니 인성이 그런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양심인 다르겠지 싶어서 결혼 계획을 잡은 건데 그냥 어머님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파혼하겠습니다. 이런 막무가내 집안에 들어갔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뭐야? 네가 정신을 놨지?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받아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 어머, 이렇게 마음이 맞을 줄은 몰랐어요. 돈 안 내고 가시면 무전취식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지금은 돈이 없어. 그럼 잘난 그쪽 집안 어른들이 모아서 내시든가요. 지금 안 내고 나가시면 112에 그대로 전화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아, 그리고 진상 부리신 거 제대로 사과하세요. 전에 오셔서 음식은 맛이 없다고 힐난하고 가셨죠? 그럼 남기셨어야죠. 그릇이 설거지라도 된 것 마냥 싹싹 비워져 있던데.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 돈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사과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가게 이용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그리고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하셨으니까 영업방에는 별도로 신고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할 거야? 돈 없는데 어떡하란 거야? 그럼 신고죠. 여보세요? 112죠? 여기 무전취식에 영업방해하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네, 여러 명이라서요. 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잠시 후. 얘야, 이렇게 해도 되겠니? 엄마, 가게에 손에 입힌 게 얼만데요? 그리고 이대로 넘어간다 한들 앞으로는 안 그럴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너무 심한가 싶어서.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는 다른 거 하고 계셔도 돼요. 아니야, 여기 같이 있으마. 어차피 손님들도 놀라서 다 나가셨으니. 허, 어이가 없어. 여기 내가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시모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해? 시모는 무슨. 어차피 아직 결혼도 혼인신고도 안 한 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신고자가 어느 분이시죠? 저예요. 무전취식에 영업방해까지 해서 손님들이 나가버리셨어요. 무전취식이라니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이 정도 대접도 안 해주나요? 아줌마, 결혼 안 했다고 했죠? 그리고 200만 원어치나 먹어놓고 지금 돈 받는다고 뭐라 하시는 건가요? 이거 고소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럼 일단 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상 정보를 모두 받았으니 도망가신다면 출석 요구할 겁니다. 이게 쪽팔려서. 이게 뭐야? 형님, 그게 역시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이래서 끄기배밖에 놀아야 되는 건데. 어휴, 집안 망신이야. 잠시 CCTV 가져가도 될까요? 조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차량에 타시고요. 신고자분은 뒤따라 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찾아갈게요. 엄마랑 아빠도 오늘은 가게 접고 일찍 들어가셔서 쉬세요. 많이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널 두고 어떻게 집에 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엄마 딸내미 당차다니까요. 아빠가 엄마 모시고 집에 가주세요. 놀라신 것 같은데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일 끝나면 바로 들어와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2시간 후. 우린 잘못이 없다니까. 동생이 오자고 해서 온 건데 그게 잘못이에요? 어쨌든 간에 돈 낼 생각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전취식이지, 아닙니까?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란 겁니까? 아유, 동생은 어쩌다가 저런 애를 아내로 들여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버리는 건지. 제가 가자고 했을 때 얼씨구 나고 안 놓고 그러시기에요? 애초에 가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았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경을 치셨을까. 저런 애를 뽑은 네 눈도 의심해봐야겠어. 박장 집안이네. 그럼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면 될까요? 네, 접수는 다 했고요. 사건은 조사 후 결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서라니. 유정이? 내가 신고했어. 그리고 파혼해.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깟 음식 한번 먹었다고 이러다니. 양심아, 쟤 좀 어떻게 해봐. 사돈어른 식당 가서 밥 먹었다고 경찰에서 신고를 하잖아. 그깟 음식 먹으려고 무전취식하는 아줌마는 뭔가요? 무양심, 그냥 파혼하자. 끝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무슨 짓이라도 했어? 식당 와서 200만 원어치나 드시고 돈을 안 냈어. 시댁 식구들이 왔는데 이 정도 대접도 못 해주냐고 하네? 뭐? 그 정도 내줄 수 있잖아. 어른들이 인사한다고 찾아뵌 것 같은데 오해한 거 아니야? 너도 똑같구나. 우리 부모님이 자원봉사자야? 식당에 오면서 어떻게 돈을 안 낼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 부모님이 초대해서 대접한 거면 상관없지. 근데 무작정 찾아와서 그러는 건 실례가 아닐까? 인사가 필요하면 우리를 통해서 만났어야지. 다짜고짜 영업하는 곳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니지. 그럼 고작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파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이, 우리 아까까지 좋았잖아. 같이 드레스랑 예물도 보고 좋았잖아. 근데 갑자기 파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알렸는데 안 한다고 어떻게 말해. 덕분에 엄마 식당에 손님이 떨어져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저 아줌마랑 똑같은 사람인 거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 눈치는 왜 보는 건데? 넌 그렇게 타인 눈이 중요하니? 파혼이 흠이야. 어차피 호적상의 문제도 없고 지금도 많은 예비 부부가 헤어지고 있을걸? 양심아, 쟤 좀 설득해봐. 갑자기 무슨 돈을 그렇게. 심지어 고소장까지 접수했다고. 너 이렇게까지 막 나가야겠어? 가족이 될 건데 시댁 어른들을 고소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해야 해?
그래, 한 번쯤은 공짜로 해줄 수 있겠지. 근데 한 번으로 끝이 날까? 다시 안 그럴 거란 확신이 있어. 무양심, 네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난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근데 저 아줌마 옹호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고소라도 취하해주면 안 돼? 솔직히 우리 엄마만 진상인 건 아니잖아. 아니, 돈은 바로 내가 입금해줄 수 있어. 계약금 취소하면 거기서 떼서 줄게. 어? 절대 안 돼.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가게 돌아다니면서 진상짓 하지 말라고 해.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가게에서 진상을 얼마나 부리셨는지 알아? 맛이 없다고 식당에서 고래고래. 엄마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어. 그래. 차라리 음식이라도 남겼으면 입맛에 안 맞겠다 싶은데 싹싹 비우고 가셨더라. 그래놓고 이번에 와서 또 진상짓을 부려? 그건 네 엄마 천성이야. 경찰관님, 그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예약한 거 다 취소할게. 어차피 그거 내 돈으로 먼저 가게 예약 걸었던 거잖아. 3개월 후. 저기, 유정아, 잘 지내고 있어? 뭐야? 갑자기 왜 연락인데? 아니,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3개월 동안 연락 안 했잖아. 솔직히 네가 차단한 것도 있잖아. 그래서 번호 바꾸고 연락한 거야. 아, 너도 징하다.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번호를 바꿔? 그래서 용건은 뭔데? 오늘 재판이 있었어. 벌금형 받았어.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그런지 많이 나왔더라고. 덕분에 사촌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이상한 아내 맞아야 할 뻔했다고 내가 힐난을 들었어. 네가 생각한 대로 돼서 기분 좋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약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니 벌써 끝난 거야? 뭐, 재판 있단 연락은 받았어. 그래서, 원망이라도 하는 거야? 원망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닐까? 그냥 나한테 돈 받고 끝내면 되는 거였잖아. 내가 계약금에서 바로 준다고 했었는데 굳이 고소까지 진행해야만 했냐고. 넌 이 순간에도 사과보단 난 탓이구나. 네 어머니가 잘못한 건 생각 안 나? 덕분에 우리 가게 손님도 줄어서 한동안 부모님이 힘들어하셨어. 남의 업장 와서 영업 방해하고 난동 부리면 명예훼손도 되는 거 모르니? 그래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것만큼은 추가하지 않았는데 후회가 막심하다. 너도 잘못한 건 없단 거구나. 그럼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너 때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너도 그렇게 살지 마. 언제까지 엄마 품에 쌓여서 살래? 그래, 깔끔하게 너한테 받고 끝낼 수 있었지. 근데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다 갖다 줄 거야? 그건 앞으로는 못하게 막았겠지. 네 어머니가 말린다고 말을 들으실 분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넌 엄마라는 분의 성격을 모르는구나. 넌 네 가족만 생각해? 그럼 내 가족은? 우린 이대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건데? 이번 일 교훈 삼아서 제발 정신 좀 차려주면 좋겠어. 네 가족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 블랙리스트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너도 오지 마. 재판 결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가끔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잠잠하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인근 상가에서는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신 차리고 개념을 탑재한 상태로 생활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주위 어른들까지 제대로 되진 않나 봐요. 여러분도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기간을 두고 알아가길 바라요. 여보, 정말 미안해. 집도 이렇게 날리고. 아니야, 여보. 여보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순식간에 이렇게 망해버릴 줄 몰랐어. 집도 말아먹고. 그래도 이렇게 집 바로 구했잖아. 괜찮아. 반지하잖아.
당신이랑 한율이 볼 면목이 없다, 정말. 에이, 괜찮대도 그러네. 나도 식당을 봐 구했어.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 이혼은 무슨,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당신도 너무 낙심하지 마. 사업하다 보면 망할 일도 있고 그런 거야. 너무 기죽지 말고. 알았지? 그래, 고마워. 나도 다시 힘내볼게. 응, 우리 이 집에서 다시 새 출발해보자. 힘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여보세요? 올케, 나야. 어떻게 지내? 형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나야 뭐 똑같지. 소식 들었어. 시원이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졌다면서? 엄마가 그러던데 집도 반지하로 옮겼다면서. 아, 네. 들으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래. 근데 새 식구 살기엔 집이 좁지 않아? 한유리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여기밖에 갈 곳도 없고. 열심히 살아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 되죠. 저도 아르바이트 새로 구하려고요. 힘들지 않겠어? 한유리도 아직 어리잖아. 요새는 어린이집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한유리 거기에 맡겨놓고 돈 벌어야죠. 시완 씨도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돼서요. 그러지 말고 우리 건물에 와서 사는 건 어때? 오피스텔 하나가 마침 비었거든. 형님 건물이요? 응. 나도 너희들 반지하로 산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시완이 걔는 평생 곱게 자라서 반지하 같은데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어린 한유리가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 마침 세입자 한 명이 나가서 그냥 너희들이 들어와 살면 어떨까 해서.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괜찮지. 더 안심도 되고. 여기도 그렇게 평수가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반지하보단 나을 거야. 반지하 거긴 물도 자주 새고 공기도 안 좋아서 한일이 크는데 안 좋아. 그냥 여기로 이사 와. 알았지? 형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월세가 얼마 정도 하죠? 에이, 월세는 무슨 내가 올케한테 월세 받자고 여기로 옮기려 했겠어? 그냥 집만 간단히 챙겨서 와. 여기 풀옵션이니까 가구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어. 알았지? 그래도 월세도 안 내고 어떻게 신세를 져요. 조금이라도 낼게요. 됐다니까 그러네. 나중에 주변 사정 좀 좋아지면 그때 맛있는 거나 사줘. 가족 사이에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형님, 정말 감사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올 순 있으니까 시완이한테 말해서 집 옮겨. 네, 여기 사는 집도 그럼 좀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럼 날짜 확정되면 알려줘. 네, 형님. 형님이 형님 오피스텔에 와서 살려고 그러시네. 누나가? 거기 세입자 꽉 차지 않았나? 한 집 나갔다고 들어오라고 하시네. 월세도 따로 안 받겠다고 하시고. 누나가 웬일이래? 평생을 그냥 주는 법이 없던 사람인데. 동생 내외가 힘들게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셨대. 너무 감사하다. 그치?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 진짜 의외다. 에이, 왜 그래? 당신 누난데.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월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집 내주는 게 보통 고마운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그러는 거 처음 봐서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였나 보지. 그니까 우리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형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 잘 갚아야지. 그래, 알았어. 여튼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살아보지도 않던 반지하에 이 나이 돼서 살게 하고. 뭐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가족끼리 당연한 소리를. 형님한테 따로 연락드려. 그래도 친동생이 직접 고맙다고 연락하는 게 낫지. 알았어. 일단 집주인한테 말을 해야겠네. 응, 그건 내가 말할게. 2주 후, 집. 자, 여기야. 그래도 꽤 괜찮지? 신식이라 불편한 건 없을 거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데요?
저희 세 식구 살기에도 딱 좋고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누나,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쓸 줄은 몰랐네. 자식, 누나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냐? 내가 대충 생필품 같은 거는 사놓긴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을 거야.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채워놓고. 당연하죠. 그래, 그럼 고단할 텐데 쉬고. 한유리는? 어린이집 갔어요. 아, 그 야간반 보낸 거야? 네, 저 식당 알바 시작해서요. 너무 고되지 않겠어? 그 일 안 해본 사람이 하면 진짜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죠. 일이야 적응되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도 돼. 알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렇게 감사해. 뭐 나도 옳게 도움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래, 이렇게 돕고 사는 거지. 아무튼 누나,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난 이만 갈게. 안녕히 가세요. 다음날. 올케, 뭐해? 형님, 저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인 거지? 네. 잘 됐다. 그럼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아니,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해놓고 나왔더라고.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해놓으면 안 될까? 쌀은 밥통에 있을 거야. 아, 밥이요? 어, 이따 수원이랑 수연이 학원 끝나고 올 건데 걔네가 아직 밥을 혼자 해먹을 줄 몰라서 밥 없으면 라면만 먹을 거 같네. 올기가 좀 해줄 수 있지? 네, 그럼요. 형님 주소가 이 건물 803호 맞죠? 응, 비밀번호는 따로 문자로 보내줄게.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애들 먹을 반찬도 좀 해주면 좋고. 아, 네.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래,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치? 그럼요. 그럼 부탁해. 네. 다음날. 올케, 어제는 고마웠어. 근데 말이야. 네?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애들 반찬이 좀 부실하게 있더라고? 어제 뭐 바쁜 일 있었나 봐? 아, 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한유리한테도 그렇게 먹이는 거야?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던데? 햄구이에 김치찌개에 장조림이 다던데. 집에서도 그렇게만 해서 먹어? 아, 네. 올캔 다 컸으니 그렇게 먹는다 치더라도 한유린 한창 성장기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키 안 커. 그리고 시완이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며. 그럼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좀 너무했더라. 우리 애들도 학원 끝나고 오면 배고픈데 올케가 해놓은 게 영 부족했는지 라면 따로 끓여서 먹었다 하더라고. 아, 그랬대요? 죄송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기왕 해주는 거 좀 정성 들여 하면 좋잖아. 안 그래? 네, 죄송해요, 형님. 뭐, 그렇게까지 죄송할 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뭔데요? 오늘 우리 집 청소하는 날인데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잠깐 놀러가서 청소기 좀 밀어줘. 환기도 시키고. 아, 청소요? 제가 곧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서. 그게 몇 시인데? 5시요. 지금 3시 30분인데? 한참 남았잖아. 청소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냥 후딱하고 알바 가면 되지 않아?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서두르면 되겠다. 얼른 가서 청소 좀 해줘. 알았지? 네, 형님. 그럼 부탁해. 다음날. 올케. 네, 형님. 어제 너무 청소를 대충 하고 간 거 아니야? 나 좀 실망했어. 네? 청소가 덜 된 게 있었나요? 너무 대충한 티가 팍팍 나던데. 아무리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꼼꼼히 하지. 창틀에도 먼지가 다 껴있고 바닥에 머리카락 몇 개도 굴러다니더라고.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던데? 아, 전 청소기만 밀고 와서. 그런 것까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청소기 밀어달라고 했다고 그것만 하는 게 어딨어. 옳게 알고 보니 일머리 되게 없다.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면 욕먹을 텐데 한 소리 듣지 않았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촉박해서요. 그건 올케가 빈둥대다 그런 거고
손 빠른 사람은 1시간 안에 청소기도 밀고 걸레질도 하고 분리수거도 다 하고 그래. 올케는 계속 가정주부였는데 어쩜 집안일을 이렇게 못해? 아, 죄송해요, 형님. 죄송할 건 없고 그냥 다시 해줘. 나도 바빠서 청소 더 못했거든. 아, 다시요? 어, 올케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고 다시 해야지. 안 그래? 오늘은 알바 없는 날이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마음 상한 거야? 아, 아니에요. 제가 마음 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솔직히 올케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50이야. 내가 그거 다 안 받고 올케네 드린 거 알지? 뭐 돈을 내란 소리는 아니고 그냥 알고 있었으면 해서.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청소 바로 해줘. 애들 오기 전에 끝내줬으면 하네. 애들 집 오자마자 공부 시작해야 돼서. 아무래도 청소 소리 들리면 시끄러우니까. 네, 알겠습니다. 6시간 후, 집. 당신 요새 일이 바빠? 응? 왜? 집이 좀 엉망진창이라서 설거지도 그대로고 집에 먼지가 자욱하던데 당신 성격에 청소를 그냥 안 한 건 아닐 테고 식당 일이 많이 바쁜가 해서. 아, 그게 아니면 뭔데? 무슨 일 있어? 사실 형님 댁 청소 좀 하느라. 청소? 누나네 집 청소를 당신이 한다는 거야? 음, 요즘 형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부탁을 좀 하시길래. 누나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바쁘다 해도 왜 자기 집 청소를 당신 보고 하래? 나도 그것까진 모르겠고. 뭐 매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일 텐데 해드릴 수 있지. 괜찮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에이, 돈 한 푼 안 받고 우릴 들였는데 그 정도 부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별로 안 힘들었어. 그래도 그걸로 부탁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 알지? 알지. 나도 감사해서 하는 거야. 집이 많이 더러웠지. 내가 더 신경 쓸게.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요새 당신 표정도 그렇고 식당 알바도 힘들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너무 힘들면 그만둬. 내가 어떻게든 더 벌어볼게. 아니야, 됐어. 어떻게 당신한테만 일을 다 몰아줘. 같이 해야지. 그리고 식당 일 별로 안 힘들어. 오히려 활력도 되고 좋던데? 사장님도 잘해주고.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 알았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응. 다음날. 올케, 뭐해? 바빠? 아까 전화했었는데 왜 안 받았어? 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집 청소 좀 하느라요. 그래.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아, 부탁이요? 뭔데요? 이따 우리 집에 기사님 오기로 했거든? 냉장고가 좀 이상해서. 집에 애들뿐인데 어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케가 좀 올라가 볼래? 어, 몇 시예요? 한 4시쯤? 더 일찍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가 있으면 좋고. 간 김에 애들 간식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 아이, 근데 저도 집안일이 밀려서 아르바이트도 가야 하고 해서요. 아르바이트 5시라며 시간 충분한데? 그리고 집안일이 왜 밀렸어? 그전엔 뭐하고? 형님 일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 어머, 내 핑계를 대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도와달라 했다고. 그냥 올케가 게으름 피운 거지. 아, 형님 근데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것도 못 도와준다고? 빈집에 애들만 2명인데 기사가 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려 그래? 올케는 걱정도 안 돼. 나는 한율이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집도 내주고 그랬는데 올케는 남남이라 이거야? 너무 서운한데. 형님 그런 뜻이 아니라 솔직히 내가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줬으면 올케도 그만큼의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좀 봐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준다 그러고 아르바이트야 시간 좀 늦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형님. 그럼 잠깐 들를게요. 마지못해 얘기하는 것 좀 봐. 나 진짜 서운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가 있으면 되죠? 그래, 이번 거는 올케가 좀 너무했어. 응, 지금 가 있으면 딱 맞지? 기사 올 때까지 애들 간식 만들어 놓으면 딱이겠다. 애들 떡볶이 좋아하니까 그거 해주라. 아, 네, 알았어요, 형님. 떡볶이 너무 달지 않게 해. 애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부탁해. 2시간 후, 식당.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각이에요? 죄송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 집에 일 없는 사람도 있나? 안 그래도 식당 바빠 죽겠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러면 바로 자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다음엔 절대 안 늦을게요. 알았으니까 이거부터 날라요. 네. 2시간 후. 올케, 전화 돼? 형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아,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일한다니까 간략하게 말할게. 보니까 떡볶이가 너무 맵더라고. 애들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맵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맛있게 잘 먹던데. 그건 올케가 불편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죄송해요. 저 근데 지금 일이 바빠서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요? 일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암튼 다음엔 주의 좀 해줘.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올케, 지금 집이지? 네. 그래, 잘 됐다. 얼른 우리 집으로 가서 손님 맞을 준비 좀 해놔. 네? 아니,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내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갖고. 음식할 재료랑 다걱거린 부엌 식탁에 올려놨거든? 그걸로 갈비찜이랑 잡채랑 전 좀 해놓고, 다거도 이쁘게 플레이팅 해놓고, 청소도 좀 해놔. 한 3시간 뒤에 나랑 손님들 도착할 거야. 그걸 제가 다 하라고요? 응. 오늘 알바도 없잖아. 한가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무리예요. 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저도 집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자꾸 섭섭하게 이럴 거야. 유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집에서 할 게 뭐가 있어? 한유리도 어린이집 보냈으면서. 그래도 저 혼자선 무리예요. 옳게.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렇잖아. 공짜로 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사소한 부탁도 안 들어주겠다고 하면 나도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좀 상하지 않겠어? 내가 호구도 아니고 말이야. 사소한 부탁이라기엔 너무 무리해 보여서요. 사실 형님 부탁 들어주느라 알바 일에도 영향이 생기고 집안일도 통 못해서 시원씨 눈치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몇 번을 말해. 그건 올케가 좀만 더 부지런해지면 되는 문제라고. 올케가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예전에 시원이 잘 나갔을 때처럼 느긋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내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알바 가면 딱 좋은데 왜 그걸 안 해? 열심히 살겠다며. 왜 말이 없어? 대답 안 해? 네.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암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내가 부탁한 것들 좀 해줘.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럼 바로 올라갈게요.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얼른 서둘러줘. 도착할 때쯤 연락 줄게. 네, 알았습니다. 3시간 후, 신우집. 올케, 나왔어. 오셨어요? 음식은 다 했어? 곧 손님 오실 텐데. 네, 일단 부탁하신 것들은 다 했어요. 보자. 어머, 이게 뭐야? 네? 왜요? 아니, 플레이팅을 누가 이렇게 촌스럽게 해? 그리고 잡채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두워? 갈비찜은 딱 봐도 짜 보이고. 전 한다고 했는데. 올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네? 복수라뇨. 아니, 올케가 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못하겠으면 미리 말하든가. 어떡해. 그 손님 오는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대접해? 제가 다 맛봤는데 맛은 괜찮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아니, 맛만 있으면 다야. 겉으로 봤을 때 고급지고 정성이 가득 들어간 티가 나야 할 거 아니야. 일단 이거 다 갖다 버려. 다 버리라고요? 그럼 버려야지. 이걸 먹으라는 거야? 오늘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리 와보길 잘했네. 혹시나 하고 서둘러서 온 건데 어떻게 이딴 음식이라뇨.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한 건데. 올캠 맨날 이런 식으로 변명하더라.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올케가 이런 변명이 다 습관이 돼 있으니까 여태까지 가정주부만 하다가 식당 알바나 뛰는 거잖아.
올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했지? 형님, 저도 시간 없는데 쪼개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 됐어. 시간 없으니까 얼른 나가. 버리기 아까우면 가져가서 올케나 먹든지. 아, 식당 지금 예약이 되나 모르겠네. 올케 때문에 이게 뭐야 대체? 네. 당신 어디 갔다가 이제... 뭐야? 그 봉다리는? 여보, 당신 울어? 무슨 일 있어?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형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누나가 뭐라 했어? 울지만 말고 얘기를 해봐. 형님이 집에 손님 온다고 음식을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야. 집 청소도 다 해놓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다 해놨는데 대뜸 보더니 음식이 고급스럽지 않다고 싹 다 버리라는 거 있지. 정 아까우면 나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비닐봉지에 대충 음식 넣고 내 손에 쥐어서 바로 내쫓더라고.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그게 사실이야? 지 손님 대접한다고 당신을 이러게 했던 거야? 당신 혼자? 어, 시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사실 월세 안 내는 걸로 은근 압박 주긴 했거든. 나도 그게 찔려서 무리하게 도와준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누나 속셈 뻔히 보인다고. 속셈? 누나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손해보고 안 사는 사람이었다고. 사소한 부탁도 절대 공짜로 들어주는 법이 없었어. 그런 누나가 공짜로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사람이 늙으면 바뀌나 보다 하며 별 신경 안 쓴 건데 다 속셈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당신 부려먹으려고. 사람은 역시 안 바뀌나 보다. 설마 그러려고 우릴 불렀겠어.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매일 부탁을 해. 당신 한번 생각을 해봐. 거의 매일 누나가 부탁하지 않았어? 당신도 그걸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거의 집 비서를 쓰려고 그랬다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나가자. 나가자고? 당장 어디로? 집이야 많아. 좀 좁게 살겠지만 이렇게 누나 시중 들어가면서 사는 것보단 그게 더 마음 편하지. 나도 이 집에 살면서 마음 불편했어. 그냥 우리 좀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 힘으로 살자. 어?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당장 내일부터 집 구해볼 테니까 당신도 누나 부탁 더 들어줄 필요 없어. 알았지? 이미 멀스만큼 도와줬다고. 알았어. 다음날. 네가 웬일이야? 먼저 전화도 다 하고. 누나 속셈이 이런 거였어?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 알차게도 써먹었더라. 진짜 그러고 싶어? 아니 뭐가? 내가 대충 들었는데 거의 매일같이 불러서 일 시켰다며. 어젠 제대로 갑질까지 했다던데. 하, 갑질? 민주 걔가 그러니? 내가 볼 때도 심해서 그래. 월세 안는 값으로 집안일을 시키겠다 이거 아니야.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반지하 사는 게 걱정돼서 내가 월세 받을 수 있는 집을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럼 고마워해야지. 이게 무슨 경우야?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 그렇지. 됐고, 집 구하고 있으니까 누나도 이제 그냥 월세를 내놔. 나가겠다고? 어,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어. 민주도 힘들어하고. 그냥 나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또 반지하 같은 것만 구해질 텐데 한율이 데리고 그런 데서 살겠댄 거야? 반지하가 뭐 어떻다 그래. 다 사람 사는 집이지. 적어도 누나 같은 사람은 없어서 마음은 편하겠지. 야, 너 누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엄마한테 다 말해버린다. 알아서 해. 올케 진짜 웃긴다. 내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그게 싫어서 나가겠대? 어젠 정말 너무하신 게 맞잖아요. 뭘 너무해. 내가 올케 때문에 어제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급하게 식당 예약하고 손님한테 일일이 해명하고 올케가 미안해야지. 애초에 그렇게 중요한 손님이면 저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됐죠. 그리고 망칠 정도로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올케 생각인 거고. 아, 암튼 나가겠다고? 네, 나갈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나가. 좁아 터진 반지하에서 살아봐야 고마움을 알지.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내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 남한테 그랬으면 벌써 쌍욕 들었어. 알아? 방세로 구해지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저 그만 알바 나가봐야 돼서 끊을게요. 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죄송해요. 끊을게요. 3개월 후 집. 그러니까 수익률이 벌써 이만큼 났다는 거지?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 너무 고생했어, 여보. 밤낮으로 일에 매달리더니 결국 성공했네. 당신이 고생했지. 이 좁은 반지하에서 한율이 잘만 키워주고 거기에 식당 알바까지 하면서 살림에 보탰잖아. 너무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새 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좀만 참아. 알았지? 벌써 새 집을? 너무 이르지 않아? 아니야. 반지하 탈출할 돈은 벌었어. 앞으로 사업 잘 되고 하면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건 내가 약속할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나 큰 불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힘들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나야말로 당신이 힘들까 봐 걱정했지. 고생했어, 여보. 3개월 후 새 집. 여기가 정말 우리가 살 집이야? 어때? 좋지?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곳이야. 위치도 좋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집으로 이사 오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 남편 능력이 이 정도는 된단 거지. 이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발 뻗고 편하게 살아. 당신도 몸 많이 상했잖아. 아르바이트는 계속해도 됐는데. 됐어. 그 힘든 일을 뭘 그리 오래 해. 이제 안 해도 됐는데. 그만두고 정 심심할 것 같으면 뭐 좀 배우든가. 당신 예전부터 그림 배워보고 싶다 했잖아. 그림을? 어, 이제 시간도 돈도 넉넉하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도 수영장 끊었잖아.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늘이 어린이집 가 있을 시간에 하면 되겠다. 이 동네에 미술학원 많던데? 성인반 열린 곳도 많고. 고마워, 여보. 나 그림 꼭 배워보고 싶었어. 고맙긴. 당신 이제 편하게 살 일만 남았으니 이제 걱정 마. 알았지? 나 너무 행복해. 고마워. 한 달 후. 올케, 그동안 잘 지냈어? 형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지. 그렇게 가고 연락 한 통이 없더라. 아, 바빠서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시원이 수업 잘 된다며? 집도 새 집으로 옮겼다고 하던데. 네. 이제 제법 잘 되네요. 다행이네. 그, 엄마가 혹시 말했으려나? 어머니가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 내가 갖고 있던 건물 말이야. 예전에 올케가 살았던 오피스텔이 있었던. 네. 그건 왜요? 내가 다른 사업한다고 그걸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좀 안 돼서 다 날아갔지 뭐야. 올케도 알다시피 나도 거기서 살았고. 그래서 한순간에 집도 없어지고 전재산도 다 털리고 그래서 내가 좀 힘들게 됐어.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그게 다 날아갔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올케네가 좀 도와줘. 보니까 꽤 큰 집으로 이사 갔던데 방도 많고. 아,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사시겠단 거예요? 당장 갈 집이 없어. 알잖아. 내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서 좁은 집에선 못 사는 거. 반지 하나 원룸 같은 거 보긴 했는데 바퀴벌레 나올 것 같아서 못 살겠더라고. 그러니 올케가 좀 도와줘야겠어. 아, 그럼 그러세요. 정말이야? 네, 예전에 저희 도와주셨잖아요. 저희도 갚아야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엄만 괜히 신세지지 말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올케네 힘들 때 월세도 안 받고 집도 내주고 있는데 이런 도움 하나 못 받을 거. 그럼 내일부터 들어가도 돼? 네, 그러세요. 그래, 연락할게. 여보, 형님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어. 뭐? 누나가? 응, 건물이 다 날라갔다는데? 소식 들었어? 대충 듣긴 했는데 딱히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좀 그런데.
사실은 갚아주고 싶어서. 뭐를? 예전에 그 오피스텔에서 살았을 때 내가 당했던 것들. 지금 생각해도 형님이 너무했더라고. 어떻게 그러나 싶기도 하고. 당신이 들을 땐 쪼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형님이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복수할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누나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지? 응, 그래도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래도 당신 누나니까. 됐어. 나도 그때 누나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속 시원하고 좋지. 누나도 지가 그동안 했던 거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돼. 그런 의도로 우리 집에 누나 드리는 건 찬성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뭘. 복수할 거면 제대로 해. 당신 마음이 약해서 하다가 그만둘까 그게 걱정이야, 난. 그럴 일은 없어. 나도 그동안 좀 독해졌잖아. 다음날 집. 아, 여기가 내 방이야? 좀 좁은 것 같다. 여기가 손님 방이라서요. 다른 방은 다 쓰고 있는 방이라. 짐 여기 내려놓으시고 잠깐 거실로 나와보시겠어요? 왜? 여기 소파에 먼지 자욱한 거 보이시죠? 제가 요즘 그림 그리느라 바빠서 집안일에 통 신경을 못 썼는데 소파 가죽 다 벗겨서 빨래 좀 해주시고요. 청소기도 한번 쭉 밀고 식물에 물도 좀 주시고 한율이 좀 있다가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간식 좀 만들어주세요. 뭐? 그걸 나보고 하라고? 네. 뭐가 잘못됐나요? 넌 뭐하고? 전 미술학원 다녀와야 해서요. 그럼 부탁할게요. 뭐? 고작 미술학원 다녀온다고 네 할 일을 나한테 떠넘기겠다 이거야? 이게 왜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 그럼 이게 내 일이라는 거야? 나 이제 집 왔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형님이 이 집에 오셨으니 형님 일이죠. 그게 뭔 말이야? 여기 월세 안 내고 오셨잖아요. 월세 낼 돈도 없으시고. 그러니 일이라도 해야죠. 여기가 대충 시세를 따지면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집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일은 하셔야죠. 뭐? 너 그거 진심으로 말하는 거냐? 당연하죠. 형님도 예전에 저희한테 월세 안 받으시고 일 시켰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를 한다 이 말이네. 뭐 복수라기보단 형님 한 방식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이래도 돼? 시완이도 알아? 시완 씨도 동의한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싫으시면 나가시든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나가라는 소리를 해? 그럼 일을 하신다는 거죠? 부탁드려요, 그럼. 전 시간이 늦어서 얼른 나가야 해서요. 이따 봬요. 야! 3시간 후. 형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왜? 뭔데 사람을 오라가라야. 청소기 돌린 거 맞으세요? 돌렸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다 떨어졌잖아요. 과자 부스러기도 그대로고. 너 지금 청소 검사하니? 부탁드린 건 제대로 하셔야죠. 청소는 다시 하셔야겠어요. 형님도 이제 보니까 살림을 영 못하시네요? 뭐? 간식도 사과가 뭐예요? 한율이 한창 성장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간식이 사과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 다음엔 샌드위치로 해주세요. 야채랑 햄 비율 적절히 섞어서. 제가 자세히 말 안 해도 알죠? 다음엔 좀 제대로 해주셔서 저 실망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간식은 오늘만 넘어갈 거고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다시 해주셔야 돼요.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공짜로 내가 얹혀 산대지만 형님도 월세값은 하고 사셔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 그림을 너무 열심히 그렸더니 힘드네요. 잠 좀 잘 테니까 저녁 식사 준비 좀 부탁드려요. 뭐? 야! 다음날. 형님, 여기 좀 와보세요. 왜 또? 어제 청소 다시 한 거 맞아요? 먼지가 그대로인데. 어제 청소기 소리 못 들었어? 다시 했어. 그냥 설렁설렁한 것 같아서요. 이거 보세요. 머리카락도 그대로잖아요. 청소하고 나서 떨어졌나 보지. 그렇다 쳐도 너무 더럽잖아요. 청소 다시 해주세요. 뭐? 너 지금 나 똥개 훈련 시키냐? 똥개 훈련이라뇨. 형님이 한 번에 잘했으면 저도 안 이러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요. 됐다.
나 안 해. 네? 안 한다고.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당장 나갈 테니까 이딴 거 나한테 시키지 마. 알았어? 어머, 벌써 나가신다고요? 서운하게. 어디 갈 땐 있으시고요? 참나, 내가 갈 데가 없을 것 같아? 반지 하라도 여기보다 낫겠어. 당장 짐 싸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뭐? 진짜 나가라는 거야? 가신다면서요. 내가 이러길 기다렸구나. 설마요. 전 형님이랑 같이 살게 돼서 얼마나 기뻤다고요? 근데 형님이 가신다고 하니 별 수 있나요? 살펴 가세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더러워서 간다. 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전 형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조심히 가세요. 3개월 후. 그 뒤로 형님은 반지 하방을 구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식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간신히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연락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하긴 하는데 다 무시하고 있어요. 예전 기억이 꽤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형님이 너무 밉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형님이 도와달라고 해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남편도 형님 도움 안 받고 사업 성공시킨 거니 남편도 딱히 도와줄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요. 남편한테 살짝 들은 얘기지만 예전에 남편 집이 망해서 남편 대학 등록금도 못 내고 있었을 때 형님이 직장 다니고 있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 뭐 보고 공짜로 돈을 주냐고 형님이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게 마음에 한으로 남아서 다시는 형님한테 도움을 안 받겠다 결심했대요. 그 말을 듣고서야 왜 남편이 형님한테 적대적이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꽤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편이라 집 형편도 한결 좋아졌고 한유리도 걱정 없이 풍족하게 키울 수 있게 됐고요. 저도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이랑 한유리, 저 이렇게 세 식구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세 식구가 같이 모여있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예전처럼 화목하게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요. 이렇게 집안을 다시 일으켜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네요. 한편으로는 틈틈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전 어려울 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저라도 나서서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